안녕하세요. 추리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첫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던 육서법에 관해서 한자가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이제 알았죠, 그죠? 대강 알았습니다, 그죠? 전에 말했듯이 사람마다 이론이 달라요. 이론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파벌이 나뉩니다. 한국은 파벌 때문에 망한댔죠, 그죠? 어디는 학벌 전부 벌자 들어가면 전부 다 끝장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하나 들어가면요, 너무 뭔가 같은 예수가 십자가 박힌 거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도대체 무슨 그 솔직히 파벌 아닙니까? 그러다 당황합니다. 본고장에서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한국은 파벌 때문에 망합니다. 그걸 보고도 우리가 하는 건 지금은 5,000년 전에 이를 갖다가 추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리를 하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하면 이 사람 파가 생겨 저 사람 파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최고 덕세한 파가 쉽게 말해서 지난 시간에 말한 후안에 만든 그 허신의 설문에 짜려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원래 가장 그렇죠. 하지만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글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도무지 봐도 이거 아닌가 할 수는 있죠, 그죠? 다시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4,000년 전에 이 글자를 왜 이래서 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외우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방법대로 자기 혼자 밖에 말하기엔 부끄럽지만은 내 혼자는 나는 이런 방식으로 외웠다. 그래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자기 상상력을 얼마나 키우느냐. 그래서 상상력을 키우고 추리력을 키우는 그런 공부라 생각하시고 재미나게 그냥 들어보십시오. 예? 예를 들면은 또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회의에 조금 플러스를 시켜볼까요? 여기 무슨 글자였더라? 세조자죠, 그죠? 새가 있는데 새에 눈이 없어. 전에 이야기했죠. 예, 까마귀가 새까마니까는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색깔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까마귀가 날아가는데 적어도 날아다니까 무조건 새요. 새는 다 똑같아. 근데 저 새는 뭐가 달라? 눈이 안 보여. 눈이 새까마니까, 몸이 새까마니까. 그래서 눈이 없다고 지어갖고 요거는 까마귀. 발음이야 까마귀 오자지만. 그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새가 나무 위에 이래 있어. 나무 위에 딱 이래가 있는 새 뭡니까? 올빼미 아닙니까? 올빼미 혀자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건 상식으로 우리가 대강 이해가지고, 그죠? 하지만, 지금 하다 보면 상식으로 이해 안 가는 게, 분명히 요즘 사람 같으면 당연히 그 클릭 한번 하면 나오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연필도 없고 볼펜도 없고 돌멩이 가지고 어디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돌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안 맞는 게 많이 난단 말입니다. 예? 예를 들어, 뭐 해볼까요? 올레자 봅시다. 내가 왜 이러냐? 온다는 말이죠, 그죠? 캄입니다, 그죠? 올레자인데, 이 올레자가 이거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원래 저쪽에서 벼거든요, 벼. 그 당시 벼가, 그러면 중국에서 벼를 만들 때, 벼라는 거, 벼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이 벼라는 종자를 갖다가 저쪽에서 받아들여온 겁니다. 즉 수입한 이거는 농산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들어왔다 갖고 레자라고 한다라고 설문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느냐 이거죠, 내 말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는 황하유역이 들어가죠, 그죠? 항상 인류가 문명이 발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댔습니까? 물이 있어야 된댔죠. 물을 찾아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 4대 문명 중에 중국에는 이 넓은 중국 땅에 중국에 가면 강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이 강이죠. 강이 끝내주게 큽니다, 이거는. 제일 넓은 데가 옛날에는 이쪽 강가에서 저쪽 강가까지 쳐다보면 안 보인다 그랬거든요. 이거 말이 바다지. 그죠? 바다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중간쯤 되니까 전에 말했죠. 중국 사람들은 강을 우리나라 사람 강이라고 하는 거죠. 한강, 낙동강, 중국 사람 전부 수라 그럽니다, 수. 그러니까 한강을 갖다가 중국말로 번역하면 한수라 그래요. 지금도 우리도 쓰죠. 한수 이북에 한수 이남 이러죠. 그죠? 낙동강을 중국 사람이 번역하면 낙동수라 그럽니다. 근데 요것만 하도 넓어놓으니까 앉아갖고, 이건 너무 넓다. 강이라고 하기는 좀 미안하다. 그럼 강 다음에 큰 게 바다입니다. 그죠? 바다라고 하기도 또 바다는 아니다. 짠물은 아니거든. 그래서 요 중간쯤에 드는 이름만 하나 붙여져갖고 얘만 이름을 따로 붙여준 게 하입니다. 하. 하는 거니까 엄청 큰 강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중국의 하가 몇 개입니까? 진짜 오리지널 하는 요거 하나 빼었습니다. 황하. 근데 한국 사람이 번역할 때 황하강 이러면 틀리죠. 황하가 이 고유명사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강물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류 4대 문명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죠? 제일 오래된 우리
원인들 지금 두개골 나오는 거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음에 뭐 나옵니까? 시난트로프스 페키넨시스 북경 원인 여기서 발굴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정도 오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 너무 별을 외지에서 들고 들어왔고 농사를 지었을까?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농경생활을 했단 말이거든요. 그때는 그럼 사과나무만 심었고 사과만 따먹었을까? 조금 본인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래 볼게요. 이건 무슨 글자입니까? 뭐예요? 나무목이죠. 나무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네요. 생각해봐요. 추리를 해봐요. 아, 이거 자기가 장애가 갖고 나한테 이쁜 컬을 사다는데 왜 이리 안 오지? 왜 이리 안 오지? 왜 이리 안 오지? 며칠째 사흘이 지났는데 왜 이리 안 오지? 사람이 옛날에 안 오면 어디 가서 기다렸겠습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 보려면 어디 올라갔겠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고 이래 보고 있겠죠.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생각해도 되죠.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전통적인 이 글자에 대한 판단법은 아까 설문 해자에서는 이렇게 뭡니까? 벼가 전해온 거기 때문에 온 거다. 그래서 레자를 오달에 떠서 썼다. 그럼 제가 금방 설명한 건 또 다르죠. 그런 설명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기 추리하기 나름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자, 전공을 하는 사람들, 한자 전공을 하는, 한문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대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요 설문해자의 허신의 해석을 따라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 저는 실용주의자라서요. 한자를 뭐 때문에 되죠? 한자를 먹고 살라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무슨 방법을 쓰든 외우면 되죠? 그죠? 그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에 말했던 육수의 이론이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정말 본인이 추리를 하다가 혹시 이 글자는 이래서 만들지 않았을까 하고 했는데 그게 진짜 답일 수도 있다고. 그 결론을 보자, 답을 보자, 정답지를 어디 봐야 됩니까? 타임머신 타고 5,000년 전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안 되니까 본인이 외울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학문을 볼 때 그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웠으면 써먹어야 되죠. 써먹을 수 없는 학문을 갖다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는 똑똑하다. 그 옛날에 양반들 하는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사고는 자유롭게 하세요. 자기 머리는 자기 거라고. 내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왜 그래?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개 더, 잔소리 한 개 더 하고 들어갑니다. 한자가 지금 공식적으로 쓰는 나라가 어디랬습니까? 전 세계 공식적으로 쓰는 나라. 예, 한국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당연히 쓰겠죠. 그 다음에 중국이 쓰겠죠. 일본이 쓰겠죠. 자, 한국은 옛날에 한자가 들어오고 나서 그 한자를 갖다가 가장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자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먼저 중국에서 들어왔는지, 일단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일단은 봐줍시다. 고구려도 저거 나라일 거라는데 중국은. 한자는 일단 중국에서 일단 창일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지난 시간에 했듯이 한국에 들어왔고 그 원형을 가장 원형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원형이라는 거 글자 모양까지도. 그죠? 모양에다가 심지어는 발음까지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쓰는 중국말에 사투리 많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1100여 가지 사투리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 둘이 자기들 지방말로 하면 통역관 없으면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북경 사람하고 상해 사람하고 상해말하고 북경말 있죠. 두 개 차이가 한국하고 일본어보다 차이가 심해요. 진짜 완전히 심합니다. 니 주사이나 니 어디 사노? 이러면 돼. 그걸 상해 가면 농스라리 이랍니다. 우리나라 말이냐고요. 완전 다른 말인데. 자기들끼리 통역관이 없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정도로 다른 나라인데 지금 원래 중국의 옛날에 보세요. 중국이 황하가 여기 있죠. 장강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중국의 문화라는 건 여기 중원 지역에서 발달했다 아닙니까? 그죠? 서안에서부터 이쪽으로, 그죠? 다 이쪽으로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중국어는 이쪽에 있는 동북 지역의 말을 갖다 모델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달라졌어요, 발음이. 그러면 중국말 지금 한자가 하나 나오면 중국말 발음이 옛날 4,000년 전에 쓰던, 5,000년 전에 쓰던 발음하고 더 비슷할까? 한국말이 비슷할까? 한국말이 더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사성 같은 거, 입성 같은 거 중국에 없어졌거든요. 중국에는 입성은 글자를 다 외워야 돼요. 한국 사람은 읽어보면 합니다, 입성이는. 누구 묻지 않은데 읽어보면 안다 이가 받침이었거든. 중국말의 받침이었거든요. 중국말의 받침이 안, 은, 앙, 응, 을 밖에 없죠. 우리는 각이라죠. 각이라면 중국 사람 발음 못하잖아요. 입 이래보세요. 중국 사람 발음은 각. 입성 발음 못합니다. 그런 발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할게요. 한나라 때, 중국의 한나라 때 한국어 교재를 만들었어요.
신라어 교재. 신라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책을 보면 한자로 되어 있겠죠,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아는 글자는 것 같아요. 저 동방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 가면은 하늘을 갖다 그 나라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말한다 이랍니다. 그럼 중국말로 읽어볼게요. 이거는 한왈이죠, 그죠? 한유예입니다. 한유예. 우리가 저걸 보고 한유예랍니까? 지금 말로 읽어보세요. 한왈. 비슷하죠? 오히려 우리가 쓰는 발음이 가장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고문학 전공하고 이럴 때는 한국에 와서 자료를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잘 나가다가 민국 시대에 장개석 정부가 쫓겨나죠. 대만으로 임시정부 쫓겨나죠. 그리고 모택동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죠? 그리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택동은 굉장한 전략가예요. 이거 엄청난 전략가. 조선족 6대손입니다. 모택동이 처음에 딱 갔다가 이 나라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니까 제일 먼저 인민들이 무식하다 이거예요. 어찌 무식한데요? 문맹이 많습니다. 까막눈에 글자를 써놓고 글자를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데요? 한 90% 됩니다. 뭔 그런 무식한 나라가 다 있냐고. 와, 그런데 너 생각해봐라. 말이 어렵거든요. 무슨 말이 어렵는데 어릴 때 다 사서 하는 말인데 아이고 말이 아니고 글자가 어렵습니다. 글자가 왜?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자 다 외우려면. 한자 모르면 모르죠. 전에 말했듯이 중국 가서 수업해보면 똑같아요. 중국의 교수님들, 그 박사님들 수업하다 보면 그리하야 이러는 이라사타가 항상 필기는 한자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쓰더라? 이랍니다. 그 한 시간에 평균 한 5분 나옵니다. 저 시알리 보면. 글자 쓰다가 금방 쓴 글자도 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국어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 어렵거든. 그러니까 모택동이 뭐랬습니까? 한자 바꿔보라. 예? 5,000년을 쓰던 거를 바꿨어요. 바꾸라고 해야 할까? 어떻게 해요? 쉽게 바꿔라니까. 쉽게 어찌 바꿉니까? 쉽게 바꾸면 될까? 바꾸라면 말고 밤송이 까라면 까는 거지. 바꿔라 이랬습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쓰던 약자, 우리 통속적으로 쓰나 약자, 별자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중국이 간체자 작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뭡니까? 간체자, 간략화된 글자만 약자란 말입니다.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썼으니까 이제 뭐예요? 모든 이제 신문, 잡지, 매스컴, 방송 전부 다 이거 쓰라 이럴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집회까지도 이걸로 다 쓴다. 오케이 이러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옛날 글자들 쓰면 어찌 됩니까? 중국에 하면은 나던 사람들이 이야 이랍니다. 젊은 사람이 고짜도 쓸 줄 아네 이랍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써놓으면 안 잡고 이게 무슨 글자인데 이랍니다. 뻔한 글자라고. 이 글자도 모르니까 처음 보는데 이랍니다. 술의 글자 누가 몰라요? 술의 글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차가 있고 바퀴가 옆에 달려갖고 바퀴 달고 그게 쫙 세워갖고 하는 겁니다. 이거 써놓으면 모릅니다. 이게 뭔 글자인데요? 자기들은 이렇게 써야 한단 말입니다. 젊은 애들은.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중국은 글자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뻔한 중국 글자인데 중국 한자가 있는데 막상 봤는데 한자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글자가 다 있나? 처음 보는 글자인데 이런 글자들이 생겨버린 거죠. 요거는 몇 가지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그거는 한 시간 특별로 따로 강의를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끝내주죠. 일본은 한국 없으면 죽는 나라입니다. 섬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발달을 못합니다. 옛날부터.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는 나라, 외부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죠? 일본은 섬나라예요. 섬나라인데 이 섬나라가 자기들끼리 살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해갖고. 하다못해 농작물도 밖에서 뭔가 수입하지 않으면, 방법을 수입하지만 자기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일본이 이 뭔가를 영양분을 빨아보는데 영양분이 있습니다. 이 대륙이라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영양분을 가지고 이 대륙에서 뭔가를 뽑아먹어야 되겠죠. 일본은 여기 있어요. 얼라 아닙니까? 얼라. 쪼그리고 있는 얼라 아닙니까? 태아 아닙니까? 얼라가 영양분을 받아먹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엄마 젖꼭지죠. 엄마 젖꼭지가 여기 톡 튀나가 있죠. 요 딱 젖꼭지를 먹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빨아먹습니다. 영양분은. 그래갖고 다 받아들입니다. 대륙의 영양분은. 새끼 키워보면요. 처음에 엄마 젖꼭지 빨아먹고 실컷 영양분 다 빨아먹고 살죠. 그죠? 지 크고 지 살만하죠. 엄마 아버지 양론 가라 이랍니다. 버리쁩니다. 역사학자들이 몇백 년 전에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너가 잘해주지 마라. 너가
실컷 이용도 하고 너가 다 나중에 나 욕듣는다 합니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 풍수하시는 분이 그러대요. 알지 이 사람은. 이건 아니나 다른 거다. 남자들 몸에만 있는 거다. 이거는 딱 글러브 아이가 글러브. 이 힘만 주면 이 힘 못 쓴다. 여기가 묶기가 있어 그렇지. 묶기만 풀어주면 끝장이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세 이하 청취 불가. 자, 그래서 일본은 다 받아들여 놓고 일본은 한자를 쓰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일본도 한자를 갖다가 개혁을 합니다. 한자가 어렵거든 솔직히. 자기들이 써봐도 어렵거든요. 한국 사람은 어려운 걸 하면 옛날에 어려운 걸 쓰면 쓸수록 뭔가 하면은 어려운 걸 가지고 어깨에 힘주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아는데. 하지만 일본은 빨리 실용주의로 돌아섰습니다. 빨리 실용주의. 왜? 섬나라에서 앉아갖고 이제 그 얼마나 그 전국시대가 복잡합니까? 나 동양삼국의 역사는 깨고 있어도 일본 역사는요. 지금도 보고 있으면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산바닥만한 나라에서 뭐 그래 싸우고 치고받고 한 사람이 이름을 10번씩 바꾸고 이러면 나중에 야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서 먹고 살려면 실용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결국은 좀 개정하자 말이 있었는데 그 개정이 언제 됐는가 하면 일본이 가장 두드려 맞은 게 언제입니까? 잘 크다가 2차 대전에 진주만 습격의에 끝내주기 잘 나가다가 일본 항복하죠, 그죠? 그때부터 완전 일본이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좀 실용적으로 살자 하면서 한자 기획을 확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위 쓰고 있는 한자가 근데 그 2차 대전 때부터 개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아침부터 연애 한번 해봅시다. 연애할 때 연자죠, 그죠? 사랑연자입니다. 이걸 분명히 일본에서 썼을 겁니다. 쓰다가 뭡니까? 2차 대전 하면서 그때 일본은 한자 기억하면서 지금 다 이랬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약자, 우리 소위 말하는 약자죠, 그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자가 또 중국 한자하고 또 다르게 일본식 한자 약자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병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병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위에 옷 대가리들 다 이때 일제시대 물 좀 문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교육을 받으니까 전부 이 일본식 교육을 받았거든. 그럼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한자, 일본 사람들이 쓰는 한자를 쓰거든요. 높은 사람들이 쓰는데 안 쓸 수 있어요. 틀리다 할 수 있어요. 그래 어쩝니까? 그럼 일본식 한자인데 한국에서는 막 약자다. 약자. 뭐 약자가 어디 있어 그런 거. 쓰던 대로 쓰지. 잘 쓰다가 5,000년 쓰다가 와 그러는데 약자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지금 일본식 한자를 그대로 쓰고 있죠. 사실은 그냥 일본 한자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약자라고 씁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교육할 때 교자 봅시다. 교육할 때 교자. 이 글자죠, 그죠? 그죠? 이 글자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은 위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일본식 한자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국에서는 요 쓰거든요. 다 쓰잖아요. 우리도 인쇄되잖아요. 하지만 뭐고 옥편 TV 보세요. 이거는 가르칠 교, 이거는 가르칠 교의 약자를 놨습니다. 그 약자라는 건 사실은 한국에서는 인정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지만 워낙 통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억자이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름 뭐냐 하니까 약자이고 그러면 이건 통석자. 그것도 안 되면 이건 별자, 외자, 별의별 글자를 다 붙여갖고 어쨌든 한자를 한국 사람들은 한자를 공부할 때 전통을 안 깨니까 한자를 공부할 때 한 개를 가지고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쩌면 불쌍합니다. 단 한국 사람들은 위에서 해오던 그걸 전통을 안 깨려고 그럽니다. 누구 때문에? 육아 때문에 그럽니다. 육아 때문에. 육아 사상이 들어갔고 공자가 육아의 이념을 만들고 나서 공자가 뭐랬습니까? 야 이거 500년만 지나면 내가 말한 이런 이론은 아무도 안 한다. 웃기는 말방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딴 소리 빼 안 듣는다. 그럼 그때 가면 우리 인을 어디 가서 찾을까요? 야에 가서 찾아라 이랬습니다. 야는 들판입니까? 저 밖이면 아니고 저 동방이다 이랬습니다. 한국교회도 있습니까? 한국어로 전부 다 들어왔잖아요. 육아가. 중국이 지금 최고로 지금 무릎을 치면서 앉았고 그거 잘 됐다는 게 바로 육아 사상이 한국어로 전부 다 넘은 걸 최고로 자기들이 잘한 일로 치잖아요. 육아라는 게 뭡니까? 육아 이론이라는 게 뭡니까? 형식이 최고거든요. 형식이고 틀이 최고거든요. 선생이 틀렸는데 소리 죽어도 못합니다. 어디 삼강을 윤이 있는데 요새 안 그러죠, 그죠? 하지만 그게 육아 사상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부모를 진정으로 잘못한 사람은
부모 죽어갖고 파먹고 앉았고 자기 일하러 나가면 저 불효자식 호로 새끼 되는 거고, 부모 죽고 앞에서 3년 동안 상을 하고 곡을 하고 뭐 다 해야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지내도 뭐 형식 다 갖추고 해야 그건 잘한 놈이라고. 형식에 얽매였고 딱 틀을 만들었고 사람은 거기 보냈거든요. 다 이래 만들거든. 자기의 자유로운 사고를 못해요. 그럼 한국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미 다들 여러분은 물을 먹었어. 중국이 굉장히 육아사상이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개치불이 없습니다. 대만에서 버스를 탔는데 할아버지가 이래갖고 올라오는데 내가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이랬는데 이 사람이 누구시더라 이랍니다.